저번 주 이전등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그 이전등기까지 했으니까 그 다음에 판매 있죠? 7번 거기 100페이지 있죠? 100페이지 7번 쌍가르 치면 판매등기 나오죠? 판매등기. 그럼 판매등기는 지금까지 우리 시험에 자 6회 때 한 번 나오고 지금까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나온 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30년 동안 6회 때 한 번 나오고 나서 올해 지금까지 안 나오고 있다가 올해 나온다고? 그럴 수 있진 않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걸 한번 이제 기억을 더듬어봅니다. 등기법 처음 이제 등기법 배울 때 판매에 대해서 어디서 이제 저기 했냐면 우리가 물건을 취득하는 방법이 두 가지라 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법률행위고 또 하나는 뭐예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뭐예요? 권리를 취득하지만 등기 안 하면 남한테 처분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임차권하고 판매권은 뭐예요? 뭐하기 위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하는 거죠. 대항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컨대 만약에 누구하고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갑이 을한테 뭐예요? 부동산을 넘겼죠? 이 부동산을 넘기고 나서 그 다음에 자 지금 뭐예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한테 다시 나한테 뭐 해달라고 도로 팔아달라고 뭐예요? 환매 특약을 한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근데 환매 특약 등기를 하면은 채권이기 때문에 만약에 등기부상에 이렇게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보존등기 갑에서 자 그다음에 2번 뭐예요? 이전등기 하죠? 이전등기 했어요. 그러면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뭘 환매 계약서 갖고 있다가 이 채권 계약서 갖고 있다가 5년 이내에 돌아와서 누구한테 을한테 뭐예요? 다시 팔아달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이거 요구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계약서가 있으니까. 문제는 뭐냐면 이 채권은 뭐예요? 채권을 뭐 하지 않으면 등기하지 않으면 누가 을이라는 사람이 제3자한테 병한테 소유권을 넘겼죠? 이 병이 뭐예요? 새로운 물권자가 됐죠? 이 채권 계약서 갖고 얘한테 도로 팔아달라고 뭐예요? 주장할 수가 없다. 그게 대항력이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이 아래다가 2-1번 무슨 자 환매 뭐예요? 환매 무슨 등기를 이 특약 등기를 해놓으면 이 을이라는 사람이 제3자한테 뭐 했다 하더라도 부동산을 처분했다 하더라도 자 무슨 등기를 이렇게 특약이나 약정 등기를 부기 등기로 하게 되면 대항력이 생긴다. 대항력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예요? 가지고 있는 환매라고 하는 권리를 자 부기 등기하면 물권자한테 채권 가지고 물권자한테 뭐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자기 권리를 주장해서 이렇게 4번 무슨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원인을 환매로 해서 갑 앞으로 등기할 수 있다. 그럼 당연히 대항할 수 있으니까 이 갑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환매를 원인으로 등기할 때 이게 갑이 권리자죠? 누가 이 병이 뭐가 된다는 게 이거 의무자가 된다. 그래서 환매 등기는 자 등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등기를 안 하면 이렇게 제3자한테 자기 권리를 주장할 수 없지만 등기를 함으로써 계약 맺지 않은 제3자한테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게 뭐예요? 이게 환매 등기도 아니죠. 그러면 뭐하고 비교해보자는 거예요? 가등기하고 비교해보자. 그래서 1번에서 소유권 보존등기 갑이라는 아저씨가 조카을한테 뭐예요? 네가 공인중개사 시험에 합격해서 자격증을 빌려주면 내가 너한테 집을 주겠다라고 해서 소유권 이제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뭐예요? 시험에 합격할 때까지 아저씨한테 나중에 내가 시험에 합격하게 되면 뭐 해달라고 소유권 연등기 해달라고 청권을 가지고 있죠? 그 청권 채권을 보존해주기 위해서 가등기를 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이 예비등기 삼형제가 있어요. 예비등기 삼형제가 뭐예요? 가등기가 있고 가압류가 있고 가처분이 있고 자 이게 가짜가 무슨 자세요? 다 임시가짜죠? 임시가짜 이게 예비등기예요. 그럼 예비등기 삼총제의 공통적인 효력이 뭐냐면 현재 소유권자가 갑이었다면 이 현재 소유권자는 가등기가 됐든 가압류가 됐든 가처분이 됐든 마음대로 부동산을 뭐 할 수 있어요? 이거 처분이 가능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등기는 절대 뭐예요? 이 자체가 현재 소유권자의 권리를 처분하는 뭐예요? 처분을 금지시키는 효력이 없다 했어요. 마음대로 뭐예요? 가등기 이외에도 이전등기 가능하고 가압류 이외에도 가처분 등기에도 이전등기 가능하다 그랬죠? 그럼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이렇게 가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3자한테 뭐예요? 소유권 처분이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가등기 자체는 뭐가 아니니까 종국 등기가 아니라 뭐예요? 예비등기라 해서 예비등기. 이 예비등기라 그랬죠? 예비등기이기 때문에 자 대항력이라고 하는 건 없어요. 그래서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중에 뭐예요? 시험에 합격해서 뭐 할 때 본등기 할 때 항상 의무자는 갑이에요. 뭐가 없다고 대항력이기 때문에 병이 아니라는 거죠. 나중에 가등기와 본등기면 이 등기는 등기관이 뭐 한다 했어요? 이거 직권만 싼다 그랬죠? 그래요. 그 얘기죠. 그래서 일단 이 환매 등기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뭐예요? 특약 약정이라고 하는 것이 내 눈에 들어오면 등기부상에 반드시 뭐라고 부기 등기하면 뭐가 생긴다고 대항력이 생긴다. 그래서 환매 등기는 대항력 때문에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등기 종류를 공부할 때 이 환매 등기는 언제나 무슨 등기예요? 이거 부기 등기 한다 그랬죠? 언제나 부기 등기하는 거 등표가 질환이 생겨서 저 세상으로 이전했다 그래서 질환할 때 환매 등기 질환 언제나 뭐 한다고 이거 부기 등기합니다. 그죠? 자 부기 등기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뭐예요? 환매권을 실행해서 이전 등기 해왔죠? 도로 쌓았으니까 필요 없었죠? 등기관이 뭐 한다고 이거 직권만 싼다. 이따 이제 또 말소 등기할 때 다시 보자. 그래서 다 이거 배웠던 얘기입니다. 배웠던 얘기니까 우리가 뭐예요? 여기서 이제 볼 사항은 뭐만 보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환매 등기는 거기 동그라미 이번에 신청 특칙에서 이전 등기와 동시에요. 뭐 한다고? 동시에 신청한다. 동시에 신청. 근데 그 아래 이제 뭐예요? 신청서는 별개로 작성하니까 신청서는 2장이에요. 그래서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하고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서 내야지만 이전 등기 쓰고 그다음에 환매 등기 신청서를 써야지만이 뭐라고 이거 환매 특약 등기 쓰니까 그 바로 이제 신탁 등기와 비교할 때 신탁 등기는 신청서가 1장이지만 환매 등기는 2장이다. 별개의 신청서를 낸다. 그래서 뭐예요? 그래서 이렇게 2번 주등기 이전 등기 아래 뭐예요? 이렇게 부기 등기로 별도의 부기 등기로 따로따로 등기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다음에 자 매수인 매도자 뭐 그건 신경 쓸 거 없고 그 절차 중에 이제 뭐예요? 절차 중에 우리가 환매하고 비슷한 중에 뭐냐면 이 재매매라고 하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
재매매를 하는 게 있어요. 이 재매매는 팔았던 금액에 다시 사는 건 안 해요. 근데 환매는 항상 뭐라고 5억에 팔았으면 살 때도 얼마에 사야 돼요? 5억에 사야 되니까 항상 뭐예요? 등기할 때 신청서에 매매대금, 다른 말로 뭐예요? 환매대금, 환매비용을 꼭 써야 됩니다. 그게 필요성이에요. 그래서 가끔가다 시험 문제에 각종 권리의 필요적 기재사항으로 연결이 바르지 못한 거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뭐예요? 보통 답으로 놨던 게 이 소유권 보존등기 있죠? 이 보존등기는 뭐가 없다 그랬어요? 등기 원인 및 뭐예요? 그 연월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틀린 말이고, 그 다음에 지상권의 지료 있죠? 지료. 지료는 임차권의 차임은 요소지만 지료는 요소가 아니다. 이렇게 지료 나오고 그러니까 하여튼 뭐예요? 환매등기는, 자, 환매등기는 절대 그 필요적 재상은 매매대금과 매비용, 다른 말로 뭐예요? 환매대금과 환매비용은 한번 이해해 주지 않죠. 그 다음에 기간 나오죠? 하여튼 우리나라에서 등기법상에 기간 나오는 거, 존속기간이나 환매기간 나오는 거 다 임의적이에요. 존속기간과 환매 임의적이다.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4번의 등기실행. 그래서 언제나 무슨 등기한다고 거기? 부기등기한다 써놨죠? 언제나 부기등기입니다. 그 다음에 환매권 자체도 남한테 뭐 할 수 있어요? 이전할 수 있어요. 남한테 이전할 수 있으니까 그 자체가 부기등기니까, 자, 부기등기다. 그래서 이 자체 환매등기를 남한테 이전할 때는 이 자체가 뭐니까 부기등기니까 2-1-1번 부기의 부기등기를 정한다. 한번 봐두시고, 그 다음에 자, 5번 환매권의 말씀등기, 또 말씀등기 할 때 다시 보겠지만 그 환매권 행사로, 지금 보자. 자, 이렇게 아까 얘기한 대로 환매권 행사를 이전등기 해봤죠? 도로 사왔으니까 이거 필요 없어졌죠? 이거 누가 말소한다고? 등기관이 뭐예요? 직권 말소한다. 그래서 환매권의 말소는 뭐예요? 직권 말소입니다. 직권 말소. 그 다음에 환매특위가,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5년이 지나가도록 이 갑이라는 사람이 5년이 지나가도록 등기를 안 해가죠? 안 해가면 을이라는 사람이 환매권자 요구합니다. 이제 뭐예요? 기간이 지났으니까 이 권리 말소하자고 공동 말소예요. 근데 뭐가 중요하다고? 직권 말소가 중요하니까 직권 말소를 그럼 이해해 주자. 그럼 지우기 전에, 자, 이게 뭐예요? 가등기와 본등기 할 때 의무자가 누구냐? 이게 중요하니까 가등기와 본등기 할 때는 절대 3자가 의무자가 아니에요. 누가? 갑이라는 사람이 의무자다. 왜? 가등기는 뭐가 없으니까. 계약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뭐예요? 다 이해가 되면 암기 안 해도 되죠? 보면 아는데 왜 뭐로 암기하겠어요? 이해가 되는데. 그죠? 근데 그런 식으로 모든 전 과목을 다 이해하려면 기간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그걸 다 이해하고 시험 보려면 최소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최소 5년이라니까. 여러분 저쪽에 아니, 안 되겠다. 어느 동네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거기 이 59살에 공부를 시작해서 70에 학교 가신 분들 계세요. 70에. 모르는 게 없어. 물어보면 다 알아. 책 보면 다 알아. 그래서 근데 시간은 뭐예요? 시간은 몇 분에 50분 만에 풀어야 되죠?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게. 그렇게 50분 만에 생각나려면 뭐 해줘야 돼? 암기해야 돼, 암기. 암기해야 되니까. 이해하는데 뭐로 배워? 다 이해하는데. 근데 이해하려면 최소 5년이니까 잘 생각하시고, 가등기 뭐 하려면, 본등기 하려면 누가 의무자라고? 아저씨 계속 뭐야? 아저씨. 이렇게 외워야 됩니다. 아저씨가 의무자구나. 제3자가 아니구나. 이렇게 반복적으로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신탁등기입니다. 자, 신탁등기인데, 신탁등기는 별표합니다. 신탁등기 요즘 자주 나오고 있으니까 신탁등기는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잘 보자. 그럼 우리가 신탁등기는, 자, 신탁등기는 뭐예요? 명신탁 개념이 아닙니다. 이건 적법한 신탁법에 의한 신탁등기이기 때문에 그 신탁법에서 신탁등기 할 때 등기법에 이렇게 하라고 이렇게 정해놨어요. 그러면 일단 신탁등기는 제일 많이 하는 게, 우리가 물론 요즘 담보신탁이 있어갖고 저당권 설정등기 할 때 신탁등기와 같이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자주 하는 게 이전등기 플러스 신탁등기를 하는 게 제일 기본적인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아파트 뭐 할 때, 재건축할 때 누가 조합원들이 뭐예요? 조합원들이 관리처분들 나와서 아파트 건물 철거하죠? 철거하게 되면 뭐가 남아요? 이제 땅이 남죠? 그 땅 토지등기부에다가 누구한테? 이 조합장 선출해놓고 조합장한테 뭐 하는 거? 이거 신탁등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신탁등기는 기본적으로 뭐예요? 뭐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플러스 무슨 등기를, 이 신탁등기를 뭐하고 마찬가지로, 환매등기와 마찬가지로 동시에 신청합니다. 자, 이렇게 뭐예요? 동시에 신청하는데, 자, 한 건 일괄적인 뭐예요? 동일한, 자, 이 동일 서면에 등기하기 때문에 하나의 뭐라고? 하나의 뭐예요? 하나의 순위번호에 의해서, 하나의 순위번호에서 등기한다. 3년 전에 시험이 나왔는데 이 별개의 순위번호를 해서 별개. 그러면 우리가 이 환매등기는, 자, 뭐하고? 신청서가 2장이니까 이 주등기 아래 부기등기로 별개의 순위번호죠, 별개. 근데 신탁등기를 한 장에 내기 때문에 어디에? 이 등기부상에 이런 식으로 1번 조합원 갑이, 이 조합원 갑이라는 사람이 누가 앞으로? 조합장 앞으로 뭐예요? 이전 등기를 합니다. 원인을 뭐로 해서? 원인을 뭐예요? 신탁에 의해서 뭐예요? 이렇게 등기한다. 이쪽으로 앞으로.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하나의 순위번호에 횡선을 긋고 하나만 써, 하나만. 이 순위번호가 하나라는 게 2번. 하나의 순위번호에 무슨 등기하고? 이전 등기와 뭘 같이 하는 거? 이거 신탁등기를 같이 합니다. 신탁등기를. 그러면 신탁등기 할 때는 나중에 다툼이 있을지 모르니까 이 신탁 원부라고 하는 뭐예요? 원부를 등기관이 작성해야 되니까 원부를 작성한 내용들을 이제 제출해야 됩니다. 그 이 신탁 원부에는 당연히 뭐예요? 그 위탁자, 자, 관리 좀 해달라고 맡기는 위탁자하고 이 수탁자의 성명과 주소 쓰고, 자, 이 위탁자가 다른 수익자를 뭐예요? 수익자를 얘기했으면 수익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탁 목적, 예컨대 아파트 재건축이다. 신탁 재산의 관리 방법이라든가 신탁 종료상이라든가 이런 내용의 뭐예요? 내용을 이제 제출하면 등기관이 신탁 원부를 작성해서 철해놓습니다. 그럼 이제 이 신탁 원부 편철부인데 어디에 20일에 철해놨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 맡기는 위탁자하고 수탁자하고 다툼이 있어요. 자, 이 신탁 재산에서 뭐예요? 신탁 목적이 뭐냐? 이렇게 이런 다툼이 있다든가 재산의 관리 방법에 다툼이 있으면 이 내용을 뭐예요? 자, 살펴보면 되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항상 신탁등기는 누구 이렇게 이전 등기와 신탁등기를 같이 하니까 뭐예요? 동일 서면에 내니까 항상 뭐예요? 하나의 순위번호예요. 뭐라고 틀린다고?
별개의 순위번호 이렇게 나오면 틀린다죠. 그 다음에 자 만약에 뭐예요? 이 수탁자가 뭐예요? 수탁자가 모든 신탁에 대한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단독으로. 단독 신청해요. 그래서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서 뭐라 나오면 위탁자하고 수탁자가 의무자 권리자가 돼서 공동으로 한다. 그럼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항상 신탁 등기 뭐라고? 단독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습관적으로 뭐예요? 나중에 시험장에 가서 신탁만 보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습관적으로 뭐예요? 기억이 나도록 뭐예요? 밥 먹고 나서 졸릴 때 항상 이렇게 해봅니다. 뭐라고? 신탁하면 신탁탁탁탁탁 하다가 당이 된다고 한번 첫 번째 습관적으로 해보세요. 그러면 뭐만 볼 때마다 신탁 보면 탁탁탁 당이구나, 단독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머릿속에 외운다. 무조건 신탁 등기는 뭐예요? 단독 신청분이 없어요. 무조건 단독이에요. 신탁 등기는. 그다음에 뭐예요? 만약에 이 수탁자가 이 재산을 관리하면서 예컨대 뭐 표제부에 뭐예요? 표제부에 자 국가가 토지를 수용하기 위해서 도로를 개설하려고 토지를 수용해서 토지를 분할하는데 그런 거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위탁자가 누구를 수탁자를 대위해서 등기할 수 있다. 이 대위 신청이 가능해요. 그래서 우리가 등기법에서는 무슨 단어가 나오면 대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대부분이 뭐로 끝나야 돼요? 있다라고 끝납니다. 있다. 하여튼 그래서 대위 나오면 있다지 대위 나에서 만약에 없다 끝나면 뭐예요? 대부분 틀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조건 대위 나오면 뭐라고? 있답니다. 자 그다음에 만약에 뭐예요? 수탁자가 한 사람이 아니라 수탁자가 다수다. 수탁자가 뭐라면 다수라면 당연히 다수라면 공유로 한다는 것은 등기부상에 지분을 써야 되겠죠? 지분을 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자 이 수탁자가 뭐예요? 자 수탁자가 다수라면 당연히 뭐예요? 합의로 관리한다. 뭐로 관리한다고? 합의로 관리. 그래서 만약에 신탁 등기 문제가 나왔는데 뭐라고 이렇게 합의로 써 있어야지. 자 공유로 써 있으면 틀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합의라고 하는 게 뭐예요? 합의라고 하는 게 등기법에 나오는 게 딱 두 군데 있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자 민법상 조합재산 있죠? 이 조합재산은 조합원 전원 명의로 합의로 해요. 그 다음에 신탁 등기할 때 수탁자가 여러 명이 관리하려면 합의로 관리하니까 딱 두 군데만 있습니다. 두 군데만. 무슨 단어가 나오는 게 합의가 나오는데 몇 군데 있다고? 두 군데. 민법상 조합은 조합 명의를 하지 않고 조합원 전원 명의를 하는데 합의자 갑, 합의자 을 뭐예요? 합의자 병 이렇게 합의입니다. 신탁도 마찬가지예요. 신탁 등기도 합의입니다. 그 다음에 자 어떤 이유에서 간에 만약에 뭐예요? 이 신탁 재산이 이런 식으로 3번 그래서 뭐예요? 이 수탁자의 고유 재산이 돼갖고 자 이 갑이 소유권이 아니라 을이 소유권이 됐다. 고유 재산이 됐다. 그러면 여기다 3번에서 뭐라 쓰고 수탁자의 뭐예요? 고유 재산이 됐다는 뜻을 쓰고 이 고유 재산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행선을 긋고 그 수탁자의 고유 재산이 됐으니까 그 신탁 등기 필요 없었죠? 그럼 요 아래다 이제 뭐예요? 2번 무슨 등기를 신탁 등기 뭐예요? 신탁 등기 말소 등기를 합니다. 말소 등기. 자 이런 것도 항상 뭐라고? 주등기로만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신탁 등기는 부기 등기 자체가 없어요. 항상 신탁에 관련된 게 항상 뭐로만 한다고? 주등기로만 한다 이렇게 보지 않죠. 그래서 이렇게 자 이 신탁 등기 하게 되면 몇 가지 동시 신청이다 동일 서면이니까 뭐라고? 하나의 순위 번호다. 단독 신청이다. 대의 신청이 있다. 그다음에 뭐예요? 자 수탁자가 다사람의 합의로 한다. 언제나 무슨 등기 한다고? 주등기 한다. 부기 등기 나오면 틀려요. 그런 내용만 보자. 그런 내용. 그래서 여러분 거기 101페이지에 신탁에 관한 등기 절차 그래서 거기 2번 신청 절차 있죠? 그래서 거기 일단 첫 번째 점에서는 거기 동시하며 동시 동그라미 동시한다 써 있죠? 그 다음에 동일한 신청서 동그라미 동일한 뭐라고? 동일한 신청서다 이렇게 보지 않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불사항이 뭐라고? 항상 단독 신청해. 뭐라고? 단독 신청이다. 단독 신청. 그 다음에 세 번째 불사항은 뭐예요? 대의 있다는 게 대의 신청이 있다는 점. 그 다음에 거기 수탁자가 몇 사람 이상일 때는 두 사람 이상일 때 무슨 관계라고? 합의 관계다. 이렇게 보자. 합의 관계다. 그 다음에 거기 뭐 신청 정보에 뭘내라고? 등기관이 신탁 원부를 작성해야 되죠? 그 신탁 원부를 작성해야 되니까 이 작성한 정보를 제공한다. 그래서 거기 맨 아래 참고로 봅니다. 뭐라 써있냐면 수개의 부동산에 관해서 하나의 신청서에서 신탁 등기를 신청할 때 자 수개의 부동산에 대해서 하나의 신청서 쓰죠? 자 그런데 신탁 원부는 매 부동산마다 별개의 신탁 원부를 제출해요. 왜? 토지하고 건물의 재산을 관리하는 방법이 틀리죠? 방법이 틀리니까 자 토지를 뭐예요?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만약에 뭐예요? 자 부동산 뭐 해달라고? 자 뭐 관리 좀 해달라고 신탁 등기하죠? 그때는 뭐예요? 원부는 따로 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해만 합니다.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거기 4번은 등기 실행 얘기 나오고 그다음에 자 거기 5번에 있죠? 5번의 중요 단어가 뭐예요? 하나의 순위 번호예요. 무슨 번호라고? 하나의 순위 번호다. 하나의 순위 번호. 그 다음에 6번은 뭐예요? 신탁 등기 말소 등기. 그래서 거기 두 번째 점에 수탁자의 고유 재산으로 된 뜻의 등기 주등기라고 써있죠? 동그라미. 항상 무슨 등기? 주등기입니다. 주등기 및 신탁 등기 말소 등기 있죠? 이것도 하나의 순위 번호니까 항상 뭐예요? 뭐에 관련된 것은 신탁 등기에 관련된 것은 항상 뭐예요? 하나의 순위 번호에 두 개 등기 있죠? 두 개 등기를 다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와서 이런 지문들이 나오지 않고 부기 등기 나왔다든가 공유로 나왔다든가 여기 나온 거에 반대로 나오면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이게 답으로 잘 나오니까 요 몇 가지만 반복적으로 뭐예요? 보고 내는 읽기도 합니다. 이따 문제 볼 때 다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102페이지 지상권 나오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나오는데 우리가 뭐예요? 작년 시험 문제에 뭐예요? 이전 보존 등기와 이전 등기가 나오질 않아서 거기 나오지 않았고 그래서 뭐예요? 이 전세권하고 있죠? 전세권하고 지상권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저당권하고 이 용익물권하고 이 저당권이 시험 문제 다 나왔어요. 근데 올해는 뭐예요? 올해는 보존 등기와 이전 등기가 시험 문제 나와야 되니까 자 용익물권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여러분 만약에 자 민법 공부하다 보면
충분히 뭐 민법 공부하게 되면 용익물권 문제를 해결하라고 국회 믿습니다. 국회 믿으니까 자 용익물권 한번 이해만 하고 갑니다. 이해만 하고 자 그 민법하고 어떻게 다른가 이해만 하고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에 대해서 이렇게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문제 나오면 가장 기본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자 보존 등기와 이전 등기할 때도 배웠지만 객체 뭐에 대해서 부동산 부동산 일부 얘기 나오죠? 그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자 부동산 일부 자 2차 특강 신청하세요. 그 세법을 어제 했죠? 저는 7월 1일 합니다. 7월 1일에 뭐 하냐면요. 7월에 특강할 내용은 그겁니다. 지금까지 시험 문제 한 28회까지 시험 문제 나왔죠? 시험 문제 나온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지문 있죠? 그 기출 지문들 왜 그 지문들이 돌고 계속 또 나오니까 그 왜 뭐 작년에 있다 나왔으면 올해는 없다 나오고 부정 나왔으면 긍정 나오고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왔던 지문들 짧게 나왔으면 또 길게 말을 이어뜨리고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 나왔던 중요한 지문들만 한번 쭉 다시 분석해 갖고 그걸 모아서 예컨대 만약에 뭐 가등기 문제 나왔으면 가등기는 시험 문제 거의 매년 나오다시피 했으니까 가등기는 파트별로 이 가등기 등기하고 본등기 등기하고 한 열 몇 개씩 만약에 지목 얘기하면 30년 동안 계속 나니까 30개 있죠. 시험에 나왔던 지문들을 쭉 30개 모아갖고 그걸 비교를 합니다. 비교해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정리할 겁니다. 저는 6시 반까지 안 합니다. 저는 무조건 죽었다 깨어나도 6시 전에 끝납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6시 넘으면 그냥 가세요, 집에. 집에 가는 걸로 그런 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지문 나중에 이제 시험 보러 갈 때 특히 등기법은 그 정도 지문만 나왔던 지문만 쭉 비교해갖고 그것만 계속 반복적으로 봐도 충분히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정리할 겁니다. 자, 하여튼 얘기가 나온 김에 자, 7월 1일 날 7월 1일 날 일요일이죠? 그때 그 장마철에 비 온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어디 가지도 못해요. 학원 나서 학원 가서 공부하도록 하시고. 자, 그러면 우리가 보존등기, 전등기 할 때 마찬가지로 부동산 객체가 객체할 때 부동산 일부에 등기되느냐 안 되느냐. 그 다음에 공유지분이 등기되느냐 안 되느냐. 객체부터 보자. 그래서 일단 뭐 나오면 용익물권 얘기 나오면 일단 용익물권의 객체 그래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자 일부에서 등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할 때 자 용익물권 등기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공유지분 얘기 나오죠. 지분에 대해서 뭐 할 수 없다고 등기할 수 없다 그랬어요. 자 지분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이 토지에 이 사람이 사람이 뭐에 대해서 갖는 이 사람이 땅이라는 객체에 대해서 갖는 이 권리예요. 권리. 소유권의 일부다 이게. 이 지분이라는 게 뭐라고? 땅을 두 사람이 균등하게 나눠가니까 이 소유권의 소유권의 일부씩을 갖는 거다. 소유권의 일부. 그럼 용익물권은 이 땅을 사용하는 것이지 사람이 갖는 지분을 지분을 사용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절대 이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토지에 대해서 하는 거지 누구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이거. 사람에 대해서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래서 공유지분은 용익물권 설정할 수 없어요. 그러면 만약에 사람에 대해서 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무슨 옛날에 드라마 저도 못 봤지만 추노라고 드라마 있었다면서 거기 이마에다가 노자 쓰고 막 그러잖아요. 그 노비라고. 그럼 만약에 사람한테 한다면 사람 이마에다가 지상권 설정 등기 쓸 거야?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절대 뭐에 대해서는 공유지분은 그 용익물권을 할 수 없다니까 말도 안 되지. 등기할 수 없다니까. 용익물권은 뭐에 대해서 하는 거라고? 부동산의 토지에 대해서 하는 거지.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건물의 전세권 지자들 하시니까 지상권하고 지역권은 어디서만 하는 거 이거 땅에 대해서만 하는 거겠지. 자 그래서 공유지분 안 되고 그다음에 이중의 등기 중복 등기 안 된다. 중복 등기. 그러면 이 중복 등기 안 된다고 하는 개념이 어디까지 이제 확장돼서 범위를 넓히냐면 우리 작년 시험 문제에 가등기 문제가 나오는데 가등기 예컨대 을구의 1번에서 뭐라고 이거 지상권 지상권 설정 청구권에 자 무슨 등기를 가등기를 했다는 게요. 그러니까 소유권자 갑하고 지상권 설정 등기를 하는데 조건이 생겨서 내가 네 땅 이용하는데 네 땅 이용하는데 그 땅에 오물이 많으니까 오물 좀 처리하고 처리하자는 게요. 그런 조건이 생겨갖고 직접 지상권 설정 등기를 못하고 오물 칠 때까지 청구권에 가등기를 하게 됐다. 그런 얘기 지금. 자, 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가등기 한 다음에 미순위 저당권이 저당권이 있다 아니게 저당권이 이깁니다. 그러면 나중에 할 때 지상권 청구권의 가등기 지상권 설정 청구권의 가등기 본등기를 하게 됐다. 본등기를 그럼 만약에 하게 되면 이렇게 본등기 지상권 지상권 설정 등기라는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 지상권하고 저당권은 중복이 가능해요. 왜? 저당권은 점유하지 않으니까. 이건 가등기와 본등기 하면 이 등기는 이 지상권자는 2순위 저당권 신경 안 써 자기 1순위니까 이건 말 살 필요 없다니까요. 근데 만약에 지상권 설정 청구권에 가등기를 한 다음에 여기 했다는 게 여기 전세권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상권 설정 등기를 만약에 본등기를 하게 되면 이 지상권하고 전세권은 성질이 같죠? 중복하면 안 된다는 게 중복하면 그 중복이 안 되니까 이 등기 뭐라는 게니까 말 살아 그런 얘기 지금. 그래서 이렇게 이 용익물권은 부동산을 하는 거니까 사용하고 수익하니까 사용하는 거니까 점유를 해니까 절대 성질이 같은 것은 하면 안 돼요. 중복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만약에 등기부상에 지상권이나 전세권 등기가 돼 있으면 자, 같은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등기하면 안 돼요. 우리가 그걸 후등기 저지력을 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해했죠? 그래서 이 중복하지 말라고 하는 개념은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또 이런 얘기예요. 만약에 지금 건물 전부에 대한 전세권 등기가 돼 있죠. 지금 을구에 1번 무슨 등기가 전세권 설정 등기가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법원에서 촉탁을 하세요. 법원의 촉탁에 주택임차권의 등기명령 촉탁이 왔죠? 촉탁이 오게 되면 이 동일 범위에 전세권 등기가 돼 있으니까 그 주택임차권의 등기명령은 중복하면 안 돼. 등기 받으라고 받지 말라고 이거. 받지 말라는 게 항상 정지리 같은 것은 하면 안 되니까 이거. 중복하면 안 된다. 그런 개념이 지금. 이게 무슨 말 이해하시죠? 이 중복하지 말라고 하는 개념이 단순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 개념을 이렇게 이해하라는 거예요. 후등기 저지력이라는 효력도 있고 그 다음에 전세권이 동일 범위에 돼 있으면
저때 같은 범위 내에서는 주택임차권의 등기변경 받지 말라는 게 중과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가등기 같은 거 문제 나와도 절대 지상권의 가등기, 전세권의 가등기가 됐으면 여기 뭐라고 이런 거예요. 전세권의 자 중간 처분 등기는 당연히 말소시키라는 게 왜 중복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 이 뭐예요? 이 기본 특징이 이제 이해가 됐으면 자 그러면 용의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에 대해서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남의 땅을 이용하는데 어떤 목적으로 이용하느냐 그래서 뭐에 대해서 시험 문제 나오면 이제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예요? 작년에도 나왔지만 이 지상권, 지역권 뭐예요? 전세권 등기할 때 반드시 뭘 쓰냐는 게 목적이 뭐냐는 게 목적이. 자 그래서 우리가 민법 공부할 때 남의 땅에 대해서 건물이나 공작물이나 수목 우리는 그거 외우는 게 아니에요.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뭘 써야 되냐는 게 이거 목적. 그래서 이 등기부상에 이 목적을 안 쓰면 1번에서 무슨 등기할 때 이 지상권 등기할 때 무슨 목적이냐 이 목적을 안 쓰면 뭐예요? 이 목적을 써야 되기 때문에 등기할 때 목적을 안 쓰면 등기를 안 받습니다. 항상 필요사항이에요. 필요사항. 그 다음에 남의 땅을 얼마큼 사용하느냐 범위를 써야 돼. 전분지 일분지 뭐예요? 이 범위 이 목적과 범위를 안 쓰면 등기 받는다 안 받는다 이거 안 받겠다 그런 얘기예요. 반드시 필요사항 목적 범위 마찬가지예요. 이 지역권도 자 유역지 소유권자가 남의 땅을 내 땅에 편익에 이용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 이게 인수냐 감방이냐 통행이냐 뭘 쓰라고 이거 목적 범위를 꼭 써야 돼. 목적 범위. 자 목적 범위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지상권과 지역권의 이 목적은 설정 목적이에요. 창출한다 최초로. 그러니까 맨 땅에 남의 땅 맨 땅에 뭐예요? 건물을 소유할 목적인지 공작물을 소유할 목적인지 뭐예요? 수목 나무를 심을 목적인지 없는 걸 최초로 창출하죠. 그러니까 설정 목적이에요. 근데 이 전세권은 뭐예요? 대상상 그러니까 등기부상에 전세권은 목적과 범위를 이렇게 나눠놓지는 않았어요. 하나로 씁니다. 뭐라고? 목적 및 뭐예요? 목적 및 범위라고 이렇게 하나로 쓴다. 왜 그러냐면 이 전세권은 이미 목적이 정해 있어요. 남이 건물을 목적으로 뭐예요? 전세권 등기할 건지 남의 땅을 목적으로 전세권 등기할지 이미 정해 있다는 거예요. 정해 있으니까 이렇게 뭐예요? 지상권이나 지역권처럼 등기부상에 목적과 범위를 이렇게 나누질 않아요. 이렇게 붙어 있다는 게 목적인 범위라고.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뭐예요? 기본적으로 항상 뭐예요? 남의 토지를 사용하는 거니까 남의 토지를 사용하는 목적이 뭔가 목적 범위를 꼭 써야 된다. 그게 기본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책에 이 102페이지에 뭐예요? 자 지상권 나오는데 신청 정보의 제공사항이 뭐예요? 거기 필요사항 목적 범위 있죠? 그래 목적 범위. 근데 범위는 전부일 수 있고 자 일부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뭐예요? 범위는 전부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으니까 일부일 수 있으니까 일부일 때 뭘 첨부하는 게 이거 도면 그려내야 돼요. 그럼 만약에 표제부의 면적이 자 갑구의 소유권자가 이제 뭐예요? 소유권자가 갑이고 이 표제부의 면적이 얼마냐 하게 되면 자 만약에 1000제곱미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을이라고 하는 지상권자가 남의 땅 1000제곱미터를 다 쓰면 여기다 범위를 뭐라고 쓰면 돼요? 전부라고 쓰면 돼. 전부라고. 근데 남의 땅 일부를 사용하게 되면 여기다 뭐라 쓰냐면 남쪽 뭐예요? 남쪽 700제곱미터라고 쓰면 면적은 1000이니까 일부만 쓰는 거죠? 이게 일부를 뭐예요? 도면을 그려 A4용지에다가 이 남의 땅 그려놓고 어디에다가 남쪽 뭐예요? 남쪽 방향 표시까지 꼭 합니다. 남쪽 700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내라니까. 근데 우리 작년 시험에 일부일 때 도면 내라 그러는데 뭐예요? 대장을 첨부한다 그래서 그게 틀린 답이야. 대장을 내는 거예요? 도면 내는 거예요? 이거. 도면을 내는 거 도면을 그려내야지. 그게 어디를 쓰는 건지. 대장 내는 거 아니에요. 대장을 첨부하는 등기는 딱 4개뿐이 없어요. 4개. 대장, 토지 대장을 내는 건 4개인데 언제 보존 등기할 때고 이전 등기할 때고 부동산 표시 변경할 때고 멸시 등기할 때 이럴 때 내는 거지. 지상권 등기할 때 일부일 때 대장 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도면 내는 거지. 자, 항상 일부는 뭘 내라고 어디를 쓰고 있는지 뭐야 알아야 되니까 도면을 내라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그 임의적 사항은 일단 무조건 뭐예요? 무조건 뭐가 나오면 존속기간 나오면 임의적이에요. 그럼 시험 문제 나올 때 그냥 목적 범위는 지상권 설정 등기할 때 목적을 지대야 된다. 그렇게 쓰면 돼요. 근데 임의적 사항은 항상 무슨 말이 등기 원인이 계약인데 계약이니까 등기 원인의 존속기간이 약정있을 때 쓴다라고 항상 앞에 무슨 말이 들어가야 돼? 등기 원인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야 돼. 그 말이 들어가면 그게 뭐라고? 임의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임의적 사항은 등기 원인의 약정이 있을 때만 쓰는 거예요. 존속기간은 자 거기 원인의 존속기간 지료 나오죠? 항상 2개월마다 민법 시간에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2개월마다 듣는 얘기가 뭐냐면 임차권의 지료는 요소지만 임차권의 차임은 요소지만 지상권의 지료는 요소가 아니다. 이거 계속 듣는 얘기 2달마다 해. 그 요소다라고 하면 필요적이고 요소가 아니다 하게 되면 임의적이다. 그런 얘기야 지금. 그래서 항상 지상권의 지료는 뭐가 아니라고 요소가 아니다. 그게 뭐라고? 임의적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지상권은 뭐예요? 최장기간은 정해 있지 않아요. 이 최장기간은 정해 있지 않으니까 1000년, 2000년, 3000년도 가능해요. 계약상. 그래서 우리가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무슨 구역에서 이 토지에 대해서 뭐예요? 거래를 할 때 뭐 내라고 이거 허가서 내라고 이게 허가구역이죠? 그 토지에서 거래할 때 허가서 내라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어떤 뭐예요? 돈이 많고 투자를 목적으로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이 토지거래 허가땅에 취득하는데 허가서 내라 그러니까 뭐예요? 어디에다가 이 땅에다가 뭐예요? 3000년짜리 계약을 맺고 지상권 설정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지상권 설정 계약될 때 그 존속기간은 3000년 했어요. 그러면 3000년 후에 지구가 있는지 멸망할지도 모르죠. 그게 이 지상권은 주된 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뭐 할 때 이 지상권 이 토지거래 허가서는 뭐예요? 거래 전 등기할 때 그랬죠? 지 무슨 등기할 때도 이 지상권 등기할 때도 꼭 허가서 내야 돼요. 왜? 지상권은 무슨 기간이 없으니까 최장기간이 없으니까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서는 언제 내냐면 매매거래 이전 등기 지 지상권 무슨 등기할 때 가 등기할 때 꼭 뭘 내라고 허가서 낸다 보시면 돼. 그렇게 외워야 됩니다. 뭐라고? 거래 매매거래 이전 등기 지 지상권 가 무슨 등기할 때 가 등기할 때. 그래서 가 등기 문제 나왔는데 토지거래사 토지거래 허가서 안 내도 된다 그러면 틀린 말이야. 항상 뭐예요? 가등기 문제 나오면 뭘 해야 된다고 토지거래 허가서 낸다 이렇게 그렇게 기억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 번 얘기하면
머리도 양심 있지. 이거 한 30번 얘기, 3,000번 얘기하는데 그 3,000번 정도 들으면 기억할 거라고. 하여튼 안 외워도 기억할 거라고 굳게 믿습니다. 어? 자, 그래서 하여튼 지상권은 최장기간 없고 최단기간이 30년, 15년, 5년이고 그래서 뭐예요? 존속기간을 불합정기간, 철탑 존속기간 한다라고 그런 약정 등기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첨부전부 뭘 첨부한다고? 일부일 때 도적 지적도 동그라미 뭘 첨부한다고? 지적도 첨부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뭐예요? 구분지상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뭐가 나왔다고? 구분지상권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그럼 우리가 이 구분이라고 하는 단어를 가만히 보시면 우리 등기법 시험 문제에 구분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게 딱 두 개입니다. 그 두 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구분지상권이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 있어요? 앞에 구분자 들어가는 게 또 뭐 있어요? 구분건물분이 없어요. 뭐 분이 없다고? 구분건물하고 구분지상권 딱 두 개예요. 그러면 그 구분임차권은 배워야 안 배워요? 구분임차권 배운 것 같아, 안 배운 것 같아? 민법 시간에 배운 것 같아, 안 배운 것 같아? 안 배웠죠? 그 구분임차권 있어, 없으니까? 없어요. 그 지금 없다는 거 잘 기억하시고 나중에 언제 10월달에 물어보면 이때 그 들어봤대. 그래서 어디서 들어봤냐니까 민법 시간에 들어봤대. 그 민법 시간에 없는 걸로 들어본 거니까 절대 구분자 들어가는 건 몇 개뿐이 없다고? 두 개뿐이 없습니다. 구분지상권하고 뭐라고? 구분건물 두 개뿐이 없어요. 구분임차권이라는 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이렇게 나왔는데 뭐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과연 구분지상권은 공유지분에 대해서 구분지상권을 할 수 있을까? 아니게요. 그럼 이 공유지분의 구분지상권은 된다, 안 된다? 이 지분은 누가 갖는 거랬어요? 사람이 갖는 권리라니까. 그 사람이 갖는, 그러면 이 구분지상권이 뭐예요? 땅 위 공간하고 이 땅 밑에 뭐예요? 일정한 공간에, 자, 예컨대, 자, 누가 광주광역시가 타인 토지 밑에다가 뭐예요? 그 지하철도를 소유하기 위해서 구분지상권 설정하죠? 땅 밑에. 그 다음에 이 건물 뭐예요? 건물 위에, 이 위에 이제 건물 옥상 위쪽에, 육성에 뭐라고? 광고탭 세우려고 구분지상권 하잖아, 지금. 그럼 이 지분에 대해서 이게 사람이 갖는 거니까 그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 꼭대기 여기다가 뭐예요? 이 광고탭 세우려고 구분지상권이 되겠어요? 말도 안 되지. 사람한테 하는 거 안 된다니까. 이것도 뭐예요? 지상권이라니까, 지상권. 어디에서 땅 위, 아래 공간에다 하는 거라니까. 사람한테 하면 안 돼요. 무슨 말 이해하시죠? 구분지상권도 뭐라고? 지상권은 뭐에 대해서 하면 안 된다고? 지분에서 하면 안 된다니까. 지분에서 하는 건 뭐예요? 이전등기하고, 이 소유권 이전등기하고 뭐예요? 저당권하고, 가등기나 이런 거 하는 거지. 절대 뭐라고? 공유지분에 대해서 안 된다. 공유지분에서 절대 안 된다. 용익물권은 구분지상권도 용익물권이야. 안 된다는 점. 그래서 그 정도 이해만 해주시면 돼요. 구분지상권이 뭔지는 우리 시험에 중요하지 않으니까 절대 뭐예요? 구분지상권은 뭐에 대해서 안 된다고? 공유지분에 대해서 등기할 수 없다. 그거 이해해 주잖아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지상권 이전등기는 당연히 부기등기고. 다음 페이지 103페이지 지역권 나오죠? 자, 이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예요? 유역지하고 뭐예요? 승역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유역지 만약에 뭐예요? 유역지 토지는 뭐예요? 유역지는 전부를 위해서, 자, 남이 토지 뭐예요? 승역지 있죠? 이 승역지 토지는 뭐예요? 전부도 가능하고 모두 가능해요. 이거 일부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유역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만약에 뭐예요? 유역지가, 자, 토지가 답입니다. 물이 필요해. 왜? 천수답이니까 물이 없으면 농사를 못 쳐요. 그래서 하천에서 뭐예요? 하천에서 물을 뭐예요? 끌어들이는 뭐예요? 인수 얘기죠? 인수를 목적으로 남의 토지를 이용합니다. 그러면 자, 이 유역지는 뭐예요? 전부를 위해서, 왜? 일부를 위해서 하는 건 권리남용이니까 전부를 위해서 승역지 토지 일부 전부를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이 유역지 토지가 갑이라고 하는 소유권자가 이 유역지 A라고 하는 토지하고 옆에 있는 B라고 하는 토지가 있으면 절대 뭐예요? 유역지는 전부를 해서 남의 토지를 이용하는 거니까 이 두 개는 합병을 못해요. 만약에 합병을 하게 되면 자, 뭐라고? 이 전체 중에 요만큼의 일부를 위해서 남의 토지 이용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뭐라고? 승역지 토지가, 자, 만약에 이게 A 땅이 이게 B 땅이라면 합병이 가능해요. 왜? 승역지는 뭐예요? 전부를 이용할 수 있고 뭐래요? 일부를 이용할 수 있으니까 그런 개념이죠. 그러면 자, 유역지는 말 그대로 뭐예요? 갑이라는 소유권자가 을한테 뭐예요? 자, 내가 하천에서 물을 좀 끌으라고 관계수를 맺으니까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유역지. 을이 승케이 뭐 했어요? 승낙하니까 승역지입니다. 그러면 자,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뭘 목적으로 소유권을 뭐예요? 소유권을 목적으로 뭐예요? 저당권 무슨 등기? 설정 등기 가능하죠? 그 다음에 뭘 목적으로? 지상권을 목적으로, 그 다음에 전세권을 목적으로 뭐예요? 저당권 등기 가능하죠? 근데 이 지역권은 다른 권리의 목적이 될 수 없어요. 다른 권리 뭐라고?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지역권 자체를 남한테 이전하지 못해요. 왜? 이 지역권은 유역지 소유권과 뭐예요? 부종성, 수반성 있죠? 같이 붙어 다니는 종된 권리니까 다른 권리의 목적도 안 되고 그 자체를 남한테 뭐지 못한다는 얘기가 이거. 양가지도 못한다. 그 다 배우는 얘기죠? 들어봤죠?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뭐예요? 이 유역지 뭐예요? 유역지 소유권자 갑이란 사람이 승역지 소유권자 을이란 사람하고 자, 만약에 뭐예요?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어디에? 이 승역지 을구의 1번 무슨 등기를 주등기로 뭐예요? 지역권 무슨 등기 한다는 얘기니까 설정 등기를 한다는 게 지역권 설정 등기를 자, 누가?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역권자다. 그런 얘기죠. 근데 자, 이 유역지에 뭐예요? 유역지의 지상권자나 유역지의 전세권자나 유역지의 임차권자 있죠? 그러면 이 승역지의 지상권자나 승역지의 전세권자나 승역지 임차권자 있죠? 그러면 이 존속기간의 범위 내에서 지역권 설정 등기에 뭐예요?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무슨 얘기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이 유역지 지역권자 A가 어디에? 승역전자 지역권자 뭐예요? B하고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뭐예요? 누가 이 지역권자 승역지에 뭐예요? 지상권자가 B죠? 그러면 자, 예컨대 이 승역지 토지에 지상권 무슨 등기가? 지상권 설정 등기가 돼 있다는 게 누가 앞으로? B 앞으로. 그럼 누가 하고 지금 이 유역지 뭐예요? 지상권자 A하고 승역지 뭐예요? 자, 지상권자 누가 하고? B하고 지역권 설정 등기를 가능하면 이 등기 아래에 뭐라고 이거?
1-1번 지상권에 붙여져 있는 뭐예요? 지역권 무슨 등기라고 설정 등기다. 이게 가능하다 아니게. 그럼 이제 시험 문제 뭐라 나오면 자 유역지의 뭐예요? 유역지의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나 임차인도 승역지 뭐예요? 승역지 지상권자나 전세권자나 임차인과 마찬가지로 지역권 설정 등기에 뭐예요?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배웠죠 이거? 위법 시간에 배운 거 같죠? 아 배웠다 그래요. 배웠어 여튼간에.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시험 문제 등기법에 나왔던 문제야. 그러니까 어디서 민법에서 밀려갖고 나오니까 이해는 하라니까. 이해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민법 시간에 다 배웠던 얘기니까 그 배웠던 내용이 시험 문제 나오면 고민하지 말고 누구도 자 어디에 이 유역지나 승역지의 소유권자 아닌 누구도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권자, 지상권자, 전세권자, 임차인권자도 이 유역지를 뭐예요? 승역지를 사용하는 사람이죠? 존속기간 범위 내에서는 지역권 설정 등기에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있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뭐예요? 쭉 다 이해하니까 그 기본 바탕을 중심으로 해서 예컨대 지역권 등기할 때는 목적과 범위 쓰고 뭘 쓰라는 얘기니까 유역지 표시 뭐예요? 승역지 표시를 꼭 하라는 얘기. 이 유역지가 어디 있는지 충청남도 서천군 장흥 옥산이 백번지에 있는지 그거 쓰라는 얘기. 그게 필요상해. 그래서 그럼 거기 103페이지에 그 신청조 정보사항 제공사항 그래서 필요적 유역지 승역지 표시하고 뭐하고 뭘 쓰라고 이거 목적과 범위를 꼭 써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범위가 만약에 일부라면 뭘 첨부하고 도면 첨부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임의적 사항은 자 지역권의 임의적 사항은 어디에서 자 당연히 어디서 정한다는 얘기니까 지역권 민법상 특이하게 정할 때 인수지역권일 거네요. 어디에서 만약에 인수지역권일 거예요. 어디에서 뭐예요? 만약에 물을 끌어들이는데 승역지 토지에 뭐예요? 한 30%를 가용으로 먼저 이용하고 나머지 70%를 뭐예요? 농사용으로 이용하겠다는 약정이 있다면 뭐에 따르겠다는 얘기니까 약정에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렇게만 이해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자 거기 동그라미 3번 등기 실행 나오죠? 등기 실행 나오는데 물론 그 전에 일부일 땐 도면 내라는 거 꼭 보시고 그 다음에 자 거기 등기 실행은 항상 뭐예요? 이 설정 등기는 계약 맺고 하는 설정 등기 있죠? 이 계약 맺고 하는 설정 등기는 이 승역지 등기부 을구에다가 이렇게 1번에서 무슨 등기 1번 자 이렇게 전세권 이 지금 뭐예요? 1번 자 이 지역권 무슨 등기 이 지역권 뭐예요? 설정 등기 나오죠? 설정 등기 이 설정 등기는 항상 뭐예요? 주등기를 합니다. 어디에? 설정 등기 주등기를 어디에? 승역지 등기부에. 근데 자 이 요역지도 지역권이 있으니까 요역지 등기부 을구에다가 이렇게 1번에서 뭐라고 써 있으면 요역지가 뭘 갖고 있다고 지역권을 갖고 있다라고 등기하면 이 요역지 지역권 등기는 이건 뭐예요? 등기관이 직권합니다. 이 차이점이 뭐예요? 이 뒤에 뭐가 없어요 이거? 설정이란 말이 들어가 있으면 뭐 맺고 한 거고 계약 맺고 한 거고 이 요역지 지역권이라고 요 뒤에 뭐가 없어요? 설정이란 말이 없다면 이건 누가 한 거라고? 등기관이 직권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험 볼 때 지역권 무슨 등기라고 써 있으면 설정 등기라고 설정이란 말이 들어가면 뭐라고? 이건 계약 맺고 한 거고 그냥 뭐예요? 요역지 지역권 등기라고 써 있으면 무슨 말이 없으면 설정이란 말이 없으면 이건 등기관이 뭐 한 거라고? 직권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자 등기 실행 그래서 설정 등기하면 지역권 무슨 등기라고? 설정 등기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자 유역지 지역권 등기라고 중간에 무슨 말이 없어요? 설정이란 말이 등기 앞에 없죠? 설정이란 말이 없으면 등기관이 뭐 한 거라고 이거? 직권한 거라고 하면 이해되자. 재작년에 다음 중 뭐예요? 다음 중 자 그 공동으로 신청하는 등기가 아닌 것에서 등기관이 직권하는 거 이제 답으로 이제 추렸는데 그래서 이렇게 유역지가 뭐라고? 지역권이라고 돼 있으면 직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그 전세권 얘기 나오는데 전세권은 전세금이죠? 이 전세권은 이 전세권은 전세금을 꼭 써야 돼요. 아니면 전전세 줬으면 이 전전세금을 꼭 쓴다는 거죠. 자 그럼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뭐예요? 토지면 토지 타인의 건물이면 건물 그래서 이 목적이 이미 정해져 있으니까 이 지상권이나 지역권처럼 목적을 따로 쓰지 않습니다. 그냥 대상상 목적인 범위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범위는 뭐예요? 범위는 모일 때는 이 전부하고 모일 때 일부일 때 반드시 뭐예요? 자 지적도나 땅이라면 지적도 그 다음에 건물이라면 건축도면 남이 건물 어디를 쓰냐라고 그려내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전세권은 비록 용익물권이지만 담보물권의 성질을 갖고 있어서 전세금을 돌리지 않으면 뭐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이거? 경매를 신청할 수 있고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담보물권의 성질도 갖고 있고 농지 전세권 등기 안 된다 그랬죠? 농지 전세권 등기 안 된다. 그 다음에 거기 임의적 사항은 존속기간은 최장기간은 10년이에요. 최단기간은 1년인데 1년인데 토지는 규정이 없으니까 10년을 넘지 못하고 등기 원인의 위약금의 약정, 등기 원인의 배상금액, 등기 원인의 전세권의 양도금지 있죠? 그런 특이하게 쓰면 특이하게 쓴다는 거죠. 그 다음에 첨부 정보는 일부일 때 반드시 뭐예요? 도면 첨부하고 건물 일부는 뭐예요? 건물 도면 첨부하라 그랬죠? 그 다음에 부동산이 5개 이상이면 이것은 사문화되어갖고 거의 쓰지 않아요. 뭐하고 마찬가지로 저당권과 마찬가지로 공동 뭐예요? 전세 목록을 등기관이 작성하는데 참고로 보시고 그 다음에 거기 3번을 줄쳐보자. 뭐라 했어요? 전세금의 반환채권 나오죠? 그래서 존속기간이 끝나고 전세금을 돌리지 않으니까 전세권자가 돈이 필요하죠? 그래서 존속기간이 끝나고 전세권이 소멸된 다음에 전세금 반환채권의 일부 양도했다는 이전 등기 가능하죠? 그 시험제 나오게 꼭 뭐예요? 문제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뭐라고 틀린 답으로 전세권 뭐예요? 소멸 전에 뭐라고 전에? 전세권 소멸 전에 있죠? 전에 전세금 반환채권에 의한 전세권의 뭐예요? 전세권의 일부 이전이 가능하다. 전세권의 일부 이전이 가능하다. 이거 틀린 말입니다. 항상 뭐라고? 전에 하는 거예요? 후에 하는 거예요? 이거?
후회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존속기간이 끝났다고 하는 것은 전세권이 소멸됐다는 얘기죠? 소멸됐다는 얘기니까 시험 문제 나올 때 뭐 항상 뭐로 나오면 후라고 안 나오고 뭐라면 튄다고 전이라고 하면 튄다 전이라고. 근데 왜 그렇게 되냐면 전세권에 뭐예요? 존속기간이 뭐예요? 만료되기 전이라도 만약에 자 건물이 멸실돼서 뭐예요?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뭐예요? 전세권이라는 권리를 실행하기 어렵다면 어떤 특약에서 뭐예요? 전세권이 뭐 할 수도 있어 이거 소멸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 만약에 뭐예요? 존속기간 전이라도 자 전세권이 소멸됐으면 전세금의 반환채권이 가능하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까 항상 시험 문제 낼 때 뭐라 그런다고 전세권이 소멸 전에 일부 전등기 가능하다 무조건 틀린 말이에요. 항상 전이 아니라 뭐라고 후회한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넘겨보시면 자 104페이지에 뭐가 나와요 이거 전세권의 변경 등이 나오죠. 전세권의 변경 나오는데 증액하고 감액하고 의무자 권리자가 바뀌어요. 의무자 권리자 바뀌니까 자 전세권이니 저당권이니 뭐예요? 전세권과 저당권의 변경 등기 할 때 이것도 시험 문제 나왔던 얘기니까 이해만 합니다. 이해만. 뭘 이해해야 되냐면 자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해하면 외우는 게 좋아요. 왜? 생각이 안 나니까 나중에 시험장 가면. 그러면 예컨대 이 얘기 지금 갑과을이 전세권 계약 맺죠? 이 등기부상의 소유권자가 1번에서 이렇게 자 소유권 전등기 갑입니다. 1번에서 이렇게 자 전세권 설정 등기 그래서 전세금이 6천입니다. 6천이다. 자 그러면 갑과을이 재계약을 맺습니다. 재계약을 맺는데 뭐라고? 자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전세금을 좀 올려달라고 요구합니다. 우리한테 올려달라고 요구해갖고 야 한 3천만 올리자 3천만. 그러면 3천 올리면 6천에서 3천을 했으니까 얼마를 하자는 게니까 9천만 원을 하자는 게 9천만 원.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이 을이라고 하는 전세권자가 이 건물주 소유권자한테 얼마를 더 준 거예요 지금? 3천을 더 준 거예요 3천을. 그 항상 이 전세금이 뭐예요? 6천에서 9천으로 뭐예요? 증액했다는 게 증액. 자 증액했으면 이 지금 뭐예요? 을이라고 하는 전세권자가 소유권자 갑한테 요구를 합니다. 사랑하는 소유권자 내가 3천을 너한테 줘갖고 9천이 됐는데 자 아직 등기부가 6천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오해를 하니까 이거 보고 오해해갖고 저당권 들어오고 그럴지 모르니까 빠른 시간 내에 뭐예요? 자 뭐 해달라는 얘기니까 1-1번 1번 전세권에 무슨 등기를 해서 변경 등기해서 얼마로 고쳐달라는 게 이거 9천만 원 고쳐달라. 그래서 항상 이 전세권의 권리 변경 등기는 두 사람이 갑과 을이 재계약을 했으니까 두 사람이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공동으로. 그러면 방금 얘기한 대로 증액하게 되면 의무자가 누구를 했어 이거? 의무자가 이렇게 뭐예요? 의무자가 소유권자가 의무자예요. 설정자가 소유자가 의무자예요. 왜? 얘가 권리자 얘가 갑한테 소유권자한테 자 요구하니까 등기해달라고. 그죠? 이게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인감용도 같이 이제 문제가 이제 같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증액할 때는 소유권자가 의무자니까 모두 내줘야 돼 이거. 인감용 내라 인감용 제출합니다. 근데 만약에 재계약을 했는데 반대가 됐어요. 뭐라고? 자 을이라고 하는 전세권자가 야 지금 전세금이 떨어지는데 1,000만 원만 돌려달라는 게 1,000만 원만. 그래서 을이 갑한테 1,000만 원을 돌려달라고 해서 이 자 전세금이 얼마가 됐어요 지금? 5천만 됐어요. 이게 감액이 된 거죠? 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이 뭐가 됐다고? 감액이 됐어요. 그러면 자 이 갑이란 사람이 을이라고 하는 전세권자한테 1,000만 원을 줬으니까 5천이 된 거죠? 그럼 이 갑이란 사람이 을한테 욕을 해요. 왜? 내가 너한테 1,000만 원을 돌려줬는데 아직도 6천이다. 이걸 얼마로 바꿔달라고? 5천으로 바꿔달라고 욕을 하죠? 그럼 이제 반대로 감액하면 뭐예요? 감액하면 누가 갑이라는 소유권자가 돈을 주고 요구했으니까 자 당연히 뭐예요? 이 소유권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권리자가 누구라는 얘기니까 권리자가 소유자예요. 권리자가 소유자고 얘가 문제. 그러니까 증액하고 감액하고 뭐예요? 의무자 권리자가 바뀌죠 지금. 바뀌죠. 그럼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왔고 뭐예요? 전세권 다음 중 전세권의 변경 등기에 관한 사항이다. 옳은 거 틀린 거 얘기했는데 만약에 뭐예요? 이렇게 인감용 얘기 나오고 증액 얘기가 나왔어요. 그럼 만약에 이렇게 문제 나왔는데 증액 얘기 나왔는데 인감용 얘기 껴들었어. 당하지 마시고 뭐 하지 말고 당하지 말고 외우자는 건지. 왜? 시험장에 가갖고 뭐야? 아하 지금 전세권자가 소유권자한테 뭐예요? 증액하니라고 돈을 더 주고 이런 거 생각 안 나요. 시험장에 가면. 자 그러니까 외웁니다. 뭐라고 했냐면 이 증액하면 있죠? 증액하면 증 나오죠? 증하면 뭐예요? 동그라미겠잖아. 동그라미. 증하면 동그라미 인감용 동그라미 보이죠? 증하면 동그라미 인감용 의무자 소유자야. 여기 보이죠? 이 감자는 액자는 똑같으니까 감자는 동그라미 없으니까 뭘 보고 증자 보고 뭐예요? 동그라미 보이면 뭐라고? 인감용 의무자 소유자. 자 따라해보세요. 증 동그라미 인감용 의무자 소유자. 다시 증 동그라미 인감용 의무자 소유자. 이런 식으로 보면서 머릿속에 기억하면서 문제를 풉니다. 그렇지 않으면 생각 안 나요. 생각 안 나니까 저도 이렇게 가르쳐주고 싶지 않지만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 생각날 수 있는. 그래서 뭐 보고 증자가 증액 보이면 항상 동그라미 있으니까 뭐예요? 인감용 의무자 소유자. 증 인감용 의무자 소유자. 증 동그라미 인감용 의무자 소유자. 이런 식으로 외웁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만 하면 돼요. 하나만. 두 개 다 하려고 그러지 말고 증자 증액으로 뭐예요? 머릿속에 기억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전세권의 말소등기 특칙. 그래서 의무자인 전세권자와 저당권자가 소멸자 소재불명하면 거기 채권 판결 나오죠? 주치세요. 무슨 판결? 공시채권에서 채권 판결 그 사람의 권리를 재건한 판결을 받고 법원에 공탁한 다음에 채권 판결 갖고 단독 인증 안 하다는 점.